11번 보겠습니다.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지문 법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법률. 두 번째 지문은 소유권 내용을 먼저 보시면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권능이 내포되어 있는데 2번 지문은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한다. 사용, 수익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내용을 창설하시느냐? 이것은 내용 강제 위반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3번 질문은 처분 권능 없는 소유권. 이게 없는 사용 수익권만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역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2번, 3번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키워드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 아닌 것들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미등기 무효가 온천에 갔다. 온천하고 나서 근처 공원을 왔다 갔다 통행했다.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4번 지문은 공원 이용권 볼 수가 없을 것이고 다섯 번째는 온천권 역시 관습법상 물권 볼 수 없다. 물권 법정주의 문제는 직관적으로 답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물청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종 관계 있다는 거, 물권이 주고 물권 청구권이 종.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럼 물권의 가장 대표는 소유권. 따라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 종이 됩니다. 이 관계를 주종 관계를 대입하게 되면 이 12번 문제는 직관적으로 그냥 답이 쫙 풀립니다. 옳은 것 1번 지문은 소유권이 주, 물권적 청구권이 종. 그러면 전 소유자는 주가 없으니 물청도 종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있다가 아니고 없다. 두 번째 지문은 물청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잘못이 있느냐, 잘못 귀책 사유 필요하지 않다. 세 번째 지문은 키워드가 방해 배제입니다. 제거입니다. 이때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방해 배제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해 배제할 때는 과거를 쓰시면 안 되고 현재, 과거는 있고 현재 살라 이렇게 키워드로 직관적으로 기억하시고 네 번째 지문은 역시 종, 소유권은 주, 따라서 분리해서 별도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이런 지문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소멸시효란 용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주종관계 가지고 답할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 소유권 물청은 종, 소유권은 주, 그러면 주를 상실하면 종도 상실하죠. 따라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결국 잘 보시면 이 1번하고 5번은 사실은 같은 맥락의 지문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은 읽으시면서 직관적으로 소유권은 주, 소유권 물청은 종.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등기 청구권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축했을 때 등청 문제였고 등기 신청권 문제가 있을 거고 매매했을 때는 등기 청구권 거쳐서 등기 신청권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기억 지문은 여기 공법상 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아니죠. 이 공법상 권리는 등기 신청권이니까 주어를 그대로 둔다면 이 뒷문장은 틀린 지문이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질체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라는 거. 니은은 인도받아 사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등청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등청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방법이고 가장 좋은 키워드는 등청 문제 나오면 모를 때는 살리고 살린다. 죽이지 말고 살린다. 이것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입니다. 이때
등기 명의인 동의해야지만이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틀린 지문입니다. 동의 없어도 양도할 수 있다. 이것을 가수가 했을 때 하나 참고할 것이 있으니 여기 매매 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하고 취득 시행 등기청구권은 구별할 것. 매매했다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신뢰관계가 있다. 을의 이 등기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갑,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취득시효는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깃발 꽂고 소평공, 소유사 평원 공연 20년 취득시효 완성 등기청구권이죠. 둘이 인적 신뢰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을의 등청을 양도할 때는 굳이 완성 당시 등기 명인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참고해 두시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다음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입니다. 순수한 가등기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문은 가등기 양도할 수 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고 두 번째는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장래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허용된다는 이야기죠.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네, 거기 보존. 그때 가등기 허용되고 세 번째 지문은 잘 읽으시면 가등기는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키워드입니다. 별도의 본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가등기에서 본등기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본등기를 격려받았으니 아직 가등기는 살아있네.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네 번째 지문은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한 가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채권적 청구권을 대상으로 가등기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다섯 번째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할 때 혹시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두 번째 을이 가등기 상태고 이렇게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때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때는 최초 해준 가등기 의무자 갑일까 현재 소유주일까 하는 문제죠. 판례는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상대로 해야 되겠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인 누구 최초 갑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순수한 청구권 보존 가등기 문제가 작년도 출제됐다는 거. 다음은 이제 공동 소유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례 문제로 출제하는데 지금 지문을 보게 되면 갑, 을, 병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 자 찾아보면요. 다 서로 소수다 그런 얘기예요. 소수. 첫 번째 을이 자신 지분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의 지분은 여기 균등 비율이 아니죠. 갑, 병은 지분 비율이 다르죠. 갑은 2분의 1이고 병은 4분의 1이니까 균등 비율이 아니고 지분 비율로 귀속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특약이 없다면 갑은 지금 2분의 1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따라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갑과 을을 더하면 갑과 을은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과반수가 됩니다. 과반수가 되는 건 좋은데 이 과반수는 관리 방법 행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물 신축은 이것은 관리 행위가 아니고 이건 처분 행위입니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가지고는 건물 신축할 수는 없다. 네 번째 질문, 갑을병 전원이 동의해서 관리에 관한 특약을 맺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다섯 번째는 병은 4분의 1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그런데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자, 을도 역시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이때 보존 행위로 토지 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례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단 방해 제거는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5번 관련돼서 약간 보충 설명드리면 공유관계 들어가서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할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단 방해 제거는 할 수 있다는 게 팔레트도 꼭 기억해 두실 것. 두 번째,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 그다음에 B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는 관리 행위로 적법합니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노타치. 소수는 접근금지 노타치. 단 소수는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받는 범위 내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차임을 자신의 지분만큼 달라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다음 문제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1번 지문은 지적도상 경계선하고 진실한 경계선이 다르다.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 당연히 실제 경계에 따른다. 두 번째는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락. 하천 옆에 밭이 있다. 하천이 범람했다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 하천이 범람하더니 그냥 하천 밑바닥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포락된 토지라 합니다. 이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세 번째는 타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타인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그게 논리가 맞고, 네 번째는 잘 보세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행권이 존속한다. 이거는 문장 자체가 논리 모순입니다. 이처럼 지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리 모순되는 지문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단 제정신일 때만 보입니다. 허둥지둥 당황할 때는 지문이 안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축된 부분이 있다. 여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요거는 구분 소유가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부합물로 처리한다는 뜻. 17번 갑니다.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1번 지문을 보게 되면 이건 또 성명불상자 이런 말이 나왔네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보세요. 취득시효는 타인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명불상자는 성은 성 그대로고요. 명은 이름이죠. 성과 이름을 불상,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사람이 소멸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팔레트도입니다. 두 번째 지문은 국유재산은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팔레트도고, 세 번째는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자주점유 주장은 번복된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즉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팔레트도입니다. 정답은 3번. 점유 취득시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점유권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지문을 갖다 얹은 거고요. 네 번째는 점유 승계가 있습니다. 이때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팔레트도. 다섯 번째는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 등기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이때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해서 시효 기간 중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18번 점유권 들어갑니다. 틀린 것. 1번 지문은 건물 부지가 된 토지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팔레트도고. 두 번째는 전후 양 시점 점유자가 다르다. 이 경우 점유 승계가 증명된다면, 앞뒤가 다르다. 승계가 증명된다면 계속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했다.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한 선점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키워드가 사기입니다. 사기는 침탈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기는 침탈 아니라는 것. 다섯 번째 질문은 선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했다. 확정 시부터가 아닙니다. 확정 시부터가 아니고 소재기 시부터. 5번 질문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선악소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선의로 점유하다가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재기 시부터. 패소 그때부터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문을 그대로 낸 거고. 다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기억 지문은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피담보 종입니다. 피담보 채권은 주입니다. 즉 주가 소멸하면 담보 목적 지상권 종도 당연히 자동 소멸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 지상권지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의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 토지 양수인은 새로운 소유자죠.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 이럴 경우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현재 토지 소유자 연체분이 2년분일 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산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디귿은 무덤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틀린 것은 니은이네요. 자, 한번 참고해 봅시다. 값의 나더지에 을이 저당권 설정하고 담보지상권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최근 판례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지상권은 사용수익 점유가 포인트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면서 이 지상권을 붙이는 경우는 이 지상권은 채권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수익 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건물 철거용입니다. 따라서 채권이 있고 담보지상권이 붙었을 때 사용수익력이 아니고 건물 철거이니까 1번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제3자가 지상권 기초로 철거 들어가면 된다. 다만 조심할 것은 무단 점유자, 지상권 자체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용 수익하지 않으니까. 점유가 포인트가 아니니까. 다만 세 번째는 주된 채권이 소멸하면 종된 저당권이 자동 소멸하면 당연히 담보지상권도 자동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역권입니다. 자, 이것도 주종관계로 기억하세요. 지역권은 종, 유역지가 주. 그러면 분리, 양도,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맞는 논리고, 두 번째는 일필토지 일부입니다. 이거는 타인 토지 승역지입니다.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으니까 설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틀린 지문. 2번이 틀렸고, 세 번째 지문은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키워드가 지금 취득이네요. 그러면 쉽게 취득한다. 네 번째는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환, 점유, 내놔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다섯 번째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다는 것. 지역권 참고해 보겠습니다. 편익을 요청했다. 그 다음에 편익을 승낙했다. 그래서 유역지는 전부에 되고요. 타인 토지 승역지는 일필지 일부라도 관계없다. 부정성은 주종관계, 주된 유역지가 이전하면 종된 지역권 데려갈 것이고, 주된 유역지로부터 분리해서 지역권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 다음에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환, 점유할 권리는 없다. 지역권 보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 요소입니다. 반드시 유상일 것. 두 번째는 본래의 전세권을 받는 건 아니고요.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고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제 장차 전세 목적물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은 인정된다 해야지 맞는 지문이고, 세 번째는 법정갱신, 키워드가 자동갱신입니다. 당연히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은 자동취득,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존속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 전 주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고, 5번 지문은 조심할 것이 키워드입니다. 일부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전부 경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첨부해드리면 꼭 기억하세요.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 전부 경매할 수는 없지만 전부 들어가는 우선 변제권은 있다. 어느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준비해 두시대요. 이렇게 일부 전세, 전부 경매 X, 전부 우선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 이야기입니다. 3취득자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 후에 소지전, 취득한 자,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저당권 실행되기 전까지는 사용 수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저당권 실행되면 전부 다 소재되는 것들, 그러면 기억지문 같은 경우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여기 후 들어간 소지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3취득자로 보지 않는다. 그게 판례 태도. 두 번째 지문은 제3취득자 점유하면서 들어간 보존 개량 비용이 있으면 그 경락 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제3취득자는 아주 여유가 있으면 경매 참가해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규정되어 있고, 리을은 제3취득자 이야기입니다. 경매 신청 후 소지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리을 맞는 지문이고요. 정답은 기억들, 참고할 것은 요걸 하나 기억해 두세요.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에 중간에 낀 제3취득자로 기억해 두기. 그러니까 후순위는 제3취득자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낀 제3취득자를 기억해 두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23번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 범위. 1번 지문은 종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물은 강행 규정 아니고 임의 규정,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지문은 긴 지문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때 이 법률보다는 협의 취득이라는 이것을 기억해 두세요. 협의 취득했다. 이 협의 취득의 성질은 매매와 같은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이 보상금이라는 이 말은 매매 대금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요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협의 취득이다라면 이 보상금은 매매와 같기 때문에 물상 대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공영 징수됐을 때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 대위가 인정됩니다. 협의 취득할 때 조심할 것. 세 번째 지문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했다. 그 뒤에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다. 이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이 토지 임차권은 종된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 종물에 효력이 미치듯이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당연한 논리고. 네 번째 지문은 제3자가 압류를 걸어버렸네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도 좋지만 제3자가 압류하면 땡큐. 땡큐라는 것은 뭐예요? 물상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4번 지문이 틀렸다. 5번은 압류 후죠. 압류 후 담보 제공자가 받을 차임 채권 과실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기준이 뭐다? 압류 이전은 효력이 미치지 않고 압류 이후에 효력이 미친다는 뜻. 참고해 보겠습니다. 저당권 특성,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 내놔 할 거 없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 이전 과실취득권 인정되지 않고 저당물 보존 비용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우선 변제가 있으니까 물상대위 들어간다. 수용보상금, 화재보험금, 물상대위가 들어간다. 그러나 매매대금, 차임 같은 경우는 물상대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협의취득이란 말 있었죠? 협의취득. 협의취득 관련된 보상금 이야기는 매매대금과 같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압류가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스스로 압류해도 좋고 제3자가 압류해도 땡큐. 땡큐입니다. 다음에 24번째 거. 유치권 성립, 결련관계 모두 고른 거. 이것은 기억 지문은 그냥 권리금은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권자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니은 같은 경우도 보증금도 역시 보자하고 유자하고 글자가 안 맞아.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확실하게 아니죠. 근데 이제 디귿처럼 가축이 농작물을 그냥 다 먹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유치권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디귿만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24번까지 물권법은 14문제 나오거든요. 네, 여기까지 한번 끊고 진행하겠습니다.